자, HLB 그룹주들 좀 볼게요. HLB에서 이번에 주식으로 배당을 주죠. 주식 배당을 주고, 중요한 거는, 자, 배당을 주는 것도 알았고, 리버스나 행보도 좋아요. 전 나쁘지 않고, 이번에 임원진 교체도 있었죠. 그죠? 많은 교체들이 있었어요. 자, HLB의 주가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아직도 깨지 않을 땐 다행히 지켜주고 있어요. 대신에, 월봉에서 20개선을 깬 순간부터 불안해진 거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도 못 돌려놨다. 특히나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장악해줘야 돼요. 지금 박스권에 갇힌 거예요. 따라서 저번에 저점인 3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지만이 박스권 바닥 가격이 돼요. 명심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반드시 5주선을 돌파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더라도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을 돌려놓고 안착해줘야지만이 추세가 틀어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60개월선인 수급께서 안 껴있죠. 얘 깨면 안 돼요. 얘 깨면 쭉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알려드렸죠. 맞출 수는 없어요. 주식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대신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봉에서 5주선을 다시 훼손하고 있죠. 물론 주봉이나 월봉이라는 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월봉은 월 말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저는 월 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나 주봉도 굉장히 중요한데 금요일날 완성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주봉에서 5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전 바닥까지는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좀 볼까요? 이 친구도 공매도가 자꾸 나와서 L생 20%, HF16 많이 나오죠. 많이 괴롭혀요. 아직은 추세 전환 못 해놨으니까 이번은 참고해서 투자하시고 자, HLB제약도 제가 저번 주에 우선 깨놨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세가 깨져요. 깨져서 이전 바닥을 깨게 되면 추세가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 조심해야 돼요. 자, LT는 추세는 깨긴 했는데 HLB나 세명가격에 비해서 이 정도면 자리가 굉장히 싸요. 자리가 싸고 저점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고 못 사신 분들도 이 정도 공간에서는 꾸준히 사모으는 게 좋고 거래량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법 늘었어요. 지금 좀 줄어서 그렇지. 자, HLB 글로벌도 이 정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대신에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어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만약에 저라면 이제 500선 돌파해 줄 때 살 건데 이 친구를 길게 보고 있다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사서 내년이야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내년 4월달, 5월달, 6월달 뭐 내년 끝에 후반에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매달 꾸준히 산다든가 뭐 적립식으로 이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장 HLB를 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노터스는 5개월선 이에 있고 20개월선도 지켜냈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반 터졌죠. 특히나 지금은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두 번이 터졌죠. 우리는 거래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매수하실 분들은 5일선만 안 깨면 되고 깊게 손절 라인 잡을 때 21선이에요. 즉 분할 매수를 통해서 21선까지 분할 매수. 20선 깨면 당연히 손절하시면 돼요. 자, 신라젠이 계속 떨어지죠. 신라젠은 지금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요. 20개월선을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엄연히 훼손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제가 20선 지켜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못 지켜줬다는 얘기는 수급주선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20선 깨면 그냥 깨진다 그랬죠. 더군다나 수급주선인 60선도 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제가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 거예요. 멤버님들 그때까지는 건들지 마요. 자, 박셀바이오는 투바닥을 찍은 친구죠. 다중바닥을 찍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실 분들은 이전 저점이 35,10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파마는 앞쪽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시 뛰락률은 큰데 월봉에서는 외바닥이에요. 그래서 주봉에서 맥심이 10주선이거든요. 8,100원대쯤이 돼요. 파마는 로직스의 10주선이 3,585원인데 약간 좀 이탈하고 있죠. 그러면 순간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이제 힘스라는 애가 있었는데 힘스도 제가 이제 매번 알려드린 종목이거든요. 자, 이 친구도 추세를 깼다가 오늘 그냥 급등했어요. 앞으로 또 뛸 거예요. 이 친구도 추세는 깨놨었어요. 깨놨다가 그냥 돌려놨죠. 대신 10주선 안 깨놨는데 이 친구가 뛸 수 있는 근거는 이런 거죠. 앞에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도 앞전에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고 매집봉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넣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뺄 거예요. 뺄 거고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갖다 넣을 거예요. 다시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왜 갖다 넣을까 하면 제가 예전에도 다른 제약주를 싹 없애고 얘네들 뛰어다녔죠. 얘네들이 다 날아갔어요. 앞으로 뛸만한 종목들, 뛸만한 제약주를 다시 갖다 채워놓으려고 합니다. 자, NC트론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60주선까지는 갈 수 있는데 5주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순간 조정을 받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대신에 동전주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 있게 사시고 이제 높아요. 제가 얘기한 자의 공간이 이런 데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매수하시려면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21선까지 눌러줄 때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신신제약 투자 주의 맞았네요. 월봉 해치가 원체 나죠. 여기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낮고 아직도 추세 살아있어요.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자리가 낮아서 괜찮아요. 오히려 21선 같은 놈은 더 사야죠. 자, JW 신약은 조정권에 들어왔는데 이 층은 제가 알려드린 자리가 여기죠. 그냥 빵 때렸어요. 빵 때렸고 월봉에서 5개선을 지켜주고 있는 데다가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일봉에서 이렇게 심하게 밀리면 20선까지 밀릴 수 있죠. 그런데 5회선 찍고 그냥 뛸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부터 20선까지 분할 매수. 아직 더 가야 될 거예요. 자, 명문제약도 알려드렸죠. 명문제약 오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봉의 세치가 여기잖아요. 엄청 낮아요. 주식이 싸다는 거죠. 자, 주봉에서 오늘 일봉에서 더 떨어지는 것보다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약 발주할 때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21선 오면 매수죠, 당연히. 자, 경남작은 이제 사이가 좀 애매한데 사실 경남작은 갈 자리는 더 있어요. 아직 20개선까지는 갈 것 같고 주봉에서는 6선 못 들었기 때문에 순간 밀리면 5선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280원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5선 안 깨면 이게 땡땡이 형상이 돼서 다시 한번 내일 뛸 수는 있긴 하지만 깨자마자 손절해야 돼요. 20선까지 쭉 밀려요. 아니면 아예 천천히 조금씩 20원까지 분할매수 하셔도 돼요. 부관약품 설명드렸고 제일파마홀딩스가 제가 이럴 때 쫓아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매수해. 원래 제가 그때 알려드렸으니까 빵 때렸는데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이쁘죠. 그래서 기다려요. 월봉에서 엄청 싸기 때문에 주봉에서 5주선과 20선만 지켜내주면 또 뛰어요. 거래량이 또 들어왔죠. 얘. 그래서 눌림목 주고 또 뛴다는 거예요. 일봉에서 이렇게 뛴 건 세력들이 여기서 팔고 떠난 게 아니라 일단 매집봉이죠. 이거. 어떤 세력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뛰었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뛸 거니까 21선 근처에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지켜내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럼 충분히 추가로 매수하시면 돼요. 마음 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요.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리고 다음 달도 열리고 다다음 달도 열리고 계속 열려요. 계속 열리는데 지금 막 주가 시세 종목 보고서 야 뭐 사야지 나 오늘 무조건 난 수익 내야 돼. 오늘 최소한 뭐 용돈벌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쫓아가 사는 순간 용돈벌이가 아니라 한 달 월급도 날라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절대 쫓아가 사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들 특히나 제일약품이나 제일파마홀딩스가 5주선이나 이런 자리를 잘 지켜주게 되면 이번 주 한 주는 쉴 수 있지만 다음 주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제약주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믿고 참고 기다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투자예요.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투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너무 지루하다고. 너무 지루해. 이거 사자마자 10일이나 지났는데 꼼짝을 안 하네? 내가 팔면 날아가죠, 왜 주식이?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주식에서 가만히 있는 건 생각보다 힘들어요. 특히나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고 있거나 하루 종일 시장에 있는 분들은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이 월봉에서 바닥바닥거리고 있죠, 지금. 위치가 굉장히 낮아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주식을 월봉에서 날아갈 때 쫓아가 사는 게 아니죠, 지금. 더군다나 우아향할 때 사지 않죠. 아주 쉽게 삼성전자로 얘기하면 여기가 8만원, 9만원, 여기가 7만원이에요. 저 5만원 와 있죠, 삼성전자.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유나이티드 제약은 5개선만 아끼면 돼요. 사실 깨도 상관없어요. 갈 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5주선 위에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죠. 우린 작은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유나이티드 제약도 20일 근처가 매수 타임이 되죠. 순간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수앱지수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의 변화를 잘 보고 계시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굉장히 낮죠. 자, 주봉에서 봤을 때 우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이번 주 한 주 내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역시나 이수는 찍고 다시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건 엔젠바이오가 보여줬죠. 제가 엔젠바이오가 이런 자리에서 너무 겁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물론 저도 이럴 땐 고민 아마 했을 거예요. 추세를 깼으니까. 그런데 이 거래량을 믿어야죠. 이 거래량. 그 빵 날아갔죠, 이렇게. 얘 끝나냐? 아직 안 끝났어요. 월봉에서 여긴데 엄청 싸죠. 20개선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틀 동안 땡땡이 그리면 매수한다든가 5일선 근처가 매수. 내일도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건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바디텍 매매를 잘 보고 있어야 되죠. 월봉에서 5개선 뚫어주고 있어요. 주봉에서도 올려놓고 있고 일봉에서 5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매수죠.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어요. 앞전에도 대량 거래가 터졌고 세력들은 마음이 급하거나 시간이 급하지 않아요. 이거 다 버틸 수 있어요. 자, 네오미텍도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는데 외바닥인 게 좀 찝찝하긴 한데 5개선 위에 있죠. 자, 주봉에서 10주선만 안 깨면 돼요. 5선만 안 깨면 되니까 거래량의 변화가 살짝 생겼기 때문에 순간 뛸 수도 있어서
내용 책도 잘 보고 계시고, 셀트리온부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그냥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자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냅뒀다가 내년 중반, 내년 그 말에 파주시면 돼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각오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피플바이오는 좀 불안하긴 한데, 20개월의 목표가라 얘를 사긴 좀 그래요. 대신에 얘를 꼭 사고 싶으면, 피플바이오 같은 게 주봉에서 수급주선, 60주선만 안 깨면 돼요. 엔젠바이오가 더 낫죠. 그죠? 엔젠바이오가 더 낫고. 삼진제약은 원래 박스권에 있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 사지 말라고 그랬죠. 박스권 상단이니까. 기다려요. 21선을 깨거나 5선을 깨게 되면 요 밑에까지 밀려. 만약에 요대로 날아가면 사지 말고 그냥 다시 또 25,000원대나 24,000원대가 오잖아요. 여기서 사시면 돼요. 어차피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얘는. 이해하셨죠? 저 살짝 알려드릴게요. A프로제는 주봉에서 보면 5선 돌려놓긴 했는데 이 친구는 재무가 많이 불안한 친구들이라 재무가 불안한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재무가 불안한 친구들은 본인분들이 감당하고 사셔야 돼요. 자, EDGC를 봅니다. 월봉 해치가 굉장히 싸죠. 엄청 낮아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선 위에 있죠. 5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죠. 이 얘기는 EDGC도 순간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만 잠깐. 왜냐하면 진단키트 관련이 예전에 많은 세력분들이 다 수익을 크게 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진단키트가 좀 뛰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세게 해주는 건데 일단 젠큐릭스를 보면 월봉의 세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이렇게 주봉에서 보게 돼도 옷은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진단키트도 주봉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젠큐릭스가 어마무시한 대량거래가 터졌죠. 빵 터졌어요. 저 대량거래 터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아니에요. 세력들이죠. 그럼 당연히 오늘 같은 날 음봉이 이쁜 거예요. 오늘 매수. CTC 바이오도 당연히 21선만 깨면 돼요. 지금부터 주봉 기준으로 볼게요. 월요일이니까. CTC 바이오가 5주선만 안 깨면 매수. 웰바이텍은 대기. 인트론 바이오는 5선만 안 깨면 돼요.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소마제는 고점 찍었죠. 그럼 떨어지겠죠. 이 얘기는 일봉에서 날아간 얘기니까 얘를 지금 사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진시스템 같은 친구들 열봉에서 대량거래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매수죠. 10주선까지도 괜찮아요. 일단 외바닥이라 21선 깨면 손절할 각오로 오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어디서 사야 될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원격으로 관련주 잘 보라고 그랬죠. 당연히 지금 이쪽 제약 흐름이 좋기 때문에 원격으로 관련주 흐름도 좋아요. 이제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주봉에서 60주선, 이 수급선까지는 갈 건데 5주선까지 밀렸다가 확률이 커요. 자, 월봉 H는 낮아요. 낮고 추세 전환 해놨죠. 기다리면 돼요.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데가 왔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20원까지. 자, 인성정보도 어제 급등했었죠.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음봉, 양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은 캔들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5일선부터 2선까지 매수죠. 월봉이 여기 있어요. 여기 바닥. 이런 데도 아니고 여기. 다시 뜰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크겠죠. 최소한 수급주선인 60주선까지는 갈 수 있는 거고 비트컴퓨터도 아침에 잠깐 움직였는데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대신에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땡땡이로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순간에 밀릴 수 있겠죠. 요 공간을 굉장히 잘 버텨야 돼요. 요 공간을. 요 2, 3, 4일 지겹다고 파는 순간 뛸 확률이 커요. 이건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 방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도 공부를 해서 저 얘기는 전 종목 추천하지 않아요. 송상개미TV가 얘기한 것처럼 저런 종목들은 정말로 대량 거래가 들어왔으니까 눌림목 줄 때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월봉 바닥에서 최소한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매집이 있을 때 이 공간에서 초반이 됐을 때 추세 전환과 턴이 됐을 때 이 공간에서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무척 중요해요.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지금 쫓아가서 올라간 종목 사시면 되는데 요거 잘못 물리면 1년에서 3년 기름은 10년도 걸려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지 마요. 모든 좋은 뉴스는 월봉 고점에 나와요. 자, 알려드렸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 공부를 안 하고 쓸데없이 회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회사 공부할 때 재무제표를 보는 건 좋아요.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회사에 대한 다른 공부 있죠.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 공부를 하지 말고 무조건 수급을 이해하고 추세를 이해할 줄 알아야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전약품 같은 경우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주봉에서 5선 이탈 안 하고 있죠. 국전약품 월봉 H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지금 매수죠. 국전약품 겁내지 말고 지금 매수해요. 이러한 거래의 변화를 잘 보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장중 시장 진행할 거고, 멤버님들은 제가 2시 15분에 뵐 거예요. 1시간 뒤에 뵐 건데, 다양한 이슈들이 꽤 많아요. 이게 달탐선 얘기도 좀 있고, 다늘이라는 1차 기동 마쳤대요. 그리고 애플페이 출시설 관련한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이런 얘기들과 또 오늘 테마를 보면, 특히 재택근무 관련해서 강하죠. 저는 사실 소프트센이 이렇게 빨리 될지 몰랐어요. 단지 소프트센의 거래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제가 그 교육주 잘 보라고 그랬죠.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교육주를 알려드렸는데 저는 교육주가 뛸지 안 뛸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주의 흐름이 제가 뭔가 수상하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메주가 순간 날아갔어요. 자, 10% 갔습니다. 자, 메가임즈도 떴다 왔고 YBM 비상교육 다 떴다 왔어요. 제가 잘 보고 있어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끝났냐 안 끝났어요. 교육주는 이제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교육주를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멤버방에서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 멤버님들 2시 15분에 찾아뵐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좋은 투자하시고 항상 같이 해주셔서 제 영상 꼭 봐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2시 15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